지금 이제 네스티드 시리얼라이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시리얼라이저 안에 시리얼라이저가 있는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왜 써야 되냐면 제가 잠시 우리 블로그 API에서 잠시 얘를 주석으로 막아보겠습니다. 퍼미션 잠깐 주석으로 막았고요. 이 막은 이유가 리스트 API를 좀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저 퍼미션이 걸려 있으면 이 조회할 때 방해가 되거든요. 자, API의 블로그의 뷰셋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면 지금 유저가 널인 것들이 나오네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유저를 만든 것은 유저가 들어갔죠. 그래서 한번 이거 정렬을 최신순부터 나올 수 있게끔 한번 해볼게요. 정렬. 그러면 이 쿼리셋에다가 바로 오더링을 붙이면 되거든요. 점 오더 바이 해서 최신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크리에이티드 앳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장 최신 순서대부터 블로그가 나올 거예요. 점 오더 바이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최신 순으로 나와요. 한번 다시 조회를 해보면 지금 116번부터 다시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제가 지금 이거를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이 유저인데 숫자 2로만 나오면 우리가 이거가 누군지 어떻게 아냐, 그쵸? 그래서 유저를 좀 더 구체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러면 블로그의 시리얼라이저로 일단 가주세요. 블로그의 시리얼라이저를 보면은 블로그 시리얼라이저는 지금 모든 필드를 받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저라는 필드가 살아있어요. 지금 이 유저라는 필드는 기본적으로 serializers.pk primary key related field 쿼리셋은 blog.object.all 근데 우리가 null2로 속성 넣었기 때문에 required false 지금 이게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 줄이 안 써져 있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primary key related field 그래서 숫자 1이라는 걸 넣었을 때 여기가 블로그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블로그가 아니라 from 장고 contrive us의 모델스 안에 있는 user.object.all 유저 전체 데이터에서 여기서 1이라는 숫자를 넣었을 때 거기서 쿼리셋 안에서 1이라는 유저를 찾아와서 이 유저에다가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인솜니아에서 생성을 할 때 유저를 입력받지 말자고 했어요. 유저는 1 이런 식으로 입력받지 말자. 그럼 이렇게 입력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코드에서 serializers. 캐릭터 필드에 read only true 속성을 넣으면 우리가 아무리 유저를 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한번 테스팅 해볼까요? 근데 그러려면 테스팅 하려면 지금 크리에이트 로직이 좀 바뀌어가지고 테스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면은 유저를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무시가 되어버립니다. read only true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려는 게 뭐냐면 네스티드 시리얼라이저라고 했죠. 시리얼라이저 안에 시리얼라이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 시리얼라이저를 정의를 할 겁니다. 유저 시리얼라이저.
그럼 이 유저 시리얼라이저는 뭘 하는 애일까요? 유저 모델을 받아서 제이슨으로 바꿔주는 애다. 그럼 시리얼라이저스 점 모델 시리얼라이저, 이 모델 시리얼라이저는 메타 클래스 넣어줘야 돼요. 메타 모델은 유저, 그리고 필드를 필드 여기 S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전체 다 넣어볼게요. 전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는지. 그러면 아까 네스티드 시리얼라이저가 시리얼라이저 안에 이 시리얼라이저가 있어줘야 된다 했죠.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필드 대신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인솜니아로 조회 한번 해볼게요. 조회하는 거, 조회하기 눌러보면 서버가 꺼져 버렸네요. 무슨 에러가 났나요? 네, 제 오타가 났습니다. 시리얼라이저. 네, 그 다음에 샌드 보내면 메타 모델스가 아니라 모델. 제가 오타가 많이 났네요. 다시 한번 샌드 보내면, 네, 이랬더니 지금 좀 더 크게 볼게요. 유저에 대한 정보가 싹 들어갔죠. 근데 여기 보니까 패스워드 들어가 버렸네요. 패스워드 줘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요거를 빼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유저라는 모델을 유저 시리얼라이저를 통해 제이슨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유저의 모든 필드를 제이슨화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필수적인 정보만 넣어줄 수 있어요. 유저네임만 주고, 유저 아이디 번호랑 유저랑 또 뭐가 좋을까요? 이메일이 있으면 이메일, 이 정도를 넘겨주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나만 더 소개드리면 익스클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만 빼자. 패스워드가 빠지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요청하면 지금 패스워드가 쏙 빠졌습니다. 그쵸?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만약에 유저의 어떤 필드가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예정이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짜놓으면 좋죠. 별도로 수정할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근데 아래처럼 작성을 했다. 근데 별도의 필드가 추가됐다. 그러면 여기에 꼭 넣어줘야 됩니다. 추가된 필드를. 그런 소요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우리는 이 유저는 그렇게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단 최소한 유저 아이디만 알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필드의 아이디, 유저네임, 이메일 이렇게 하고 다시 인솜니아 테스트 해보면 이 많았던 내용이 이렇게 간략해졌죠. 어드민일 때는 어드민, 유저일 때는 업다운일 때는 업다운.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다시 여기 주석을 다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퍼미션 다시 걸어주고요. 우리는 이 create API를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인솜니아로 테스트하는 방법을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프론트 페이지를 만들어서 한번 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면 우리 루트 경로를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버튼을 딱 누르면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자. 블로그를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자. 메인 화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헤더에 보통 넣거든요. 그래서 헤더부터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 제가 아마 강의 노트에 헤더를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쪽 아래 보면은 헤더라고 작성된 게 있어요. 강의 노트 아래쪽에 보면요, 거의 아래쪽에 있습니다. header.html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복사하시고
우리 header.html에다가 이제 기존 헤더 지우고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푸터도 있어요. 푸터도 푸터에다가 덮어 씌우기를 할 건데, 푸터 여기 제 이메일이랑 제 깃허브 써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걸로 한번 바꿔보세요. 지금 헤더랑 푸터를 했고, 이렇게 하면 안 예쁘기 때문에 제가 또 CSS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CSS는 좀 위에 있어요. 프론트 코드 공유, 여기에다가 스타일 스태틱 CSS 스타일스.css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어요. 요거를 그냥 그대로 싹 다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일에다가 스태틱의 CSS style.css에다가 그냥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홈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새로 고침 딱 하면 오, 이런 게 파란 색깔로 이런 게 생겼어요. 제가 헤더랑 푸터 넣어줬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블로그가 이렇게 그리드 형식으로 바뀌었네요. 네, 이 CSS가 적용이 안 될 때는 Ctrl Shift R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하면 캐시가 지워지면서 CSS를 다시 불러오고 잘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줄 부분이, 우리는 사실은 예쁘게 꾸미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걸 원했어요. New 블로그라는 버튼을 누르면 보면은 지금은 페이지가 없거든요. 블로그에 크리에이트로 이동하는구나, 이 사실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뷰를 한번 작성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뷰 함수를요. 자, 블로그에 views.py에 가서 새로운 뷰를 작성하는데요. df가 클래스 블로그 크리에이트 뷰, 이렇게. 그리고 뷰를 상속받고요. 그 다음에 df get으로 self.request return render request에 우리는 이제는 블로그 폴더 안에 create.html 이렇게 넣어줄게요. 블로그를 생성하는 거니까 블로그라는 폴더 만들 거고, 그 안에 create.html을 리턴하도록. 그러면 이거를 이 뷰 함수 정의를 했지만 라우팅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라우팅 해야 돼요? 슬래시 블로그 슬래시 크리에이트, 여기에 라우팅 해야 되죠. 그러면 URLs 여기에다가 우리가 API는 API 언더바 URLs, 그리고 그냥 뷰는 URLs에다가 라우팅 하기로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패스에 create까지만 하시면 되죠. 왜냐면 여기까지가 이미 블로그죠. 그렇기 때문에 create까지만 하고, 블로그 create view 하고 클래스이기 때문에 as view까지 하고 저장. 지금 뷰 함수 만들었고 라우팅 했고요. 뷰 라우팅 뷰 만들고 라우팅인데, 뷰의 위치가 어디? 블로그 슬래시 크리에이트죠. 그러면 기본 경로가 템플릿인데 블로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템플릿 안에 블로그라는 폴더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가 create.html 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 소스도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좀 만들어 놨거든요. 템플릿의 블로그에 create, 제가 여기 하나만 좀 수정할게요. 여기가 뷰셋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카테고리도 없군요. 카테고리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카테고리, 잠시만요. 카테고리 부분 빼버리고 카테고리 빼버리고, 좋습니다. 이 상태로 이 HTML 한번 복사해서, 지금 딱 틀이 보니까 익스텐즈 구문 쓰고 있고요. 블록 콘텐츠 구문 안에다가 내용이 들어갔다. 이 내용 복사해가지고 create.html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저장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페이지 한번 새로 고침해보면요, 네, 이제는 블로그 쓰는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좀 디자인이 좀 투박하긴 하지만 우리가 아직 이미지 하는 부분 구현은 못했고요. 타이틀, 블로그 테스트 한 다음에 내용, 여기서 썸밋을 보내면 무슨 에러가 떴나요? 에러가 떴네요. CSRF fail이라고 뜨네요. CSRF fail. CSRF 토큰을 안 남겨줬대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엑시오스 인스턴스가 좀 필요해집니다. 엑시오스 인스턴스,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파일을 좀 추가할게요. 엑시오스 인스턴스 .js.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으로도 엑시오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엑시오스 인스턴스로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 이걸 가져다가 사용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JS 파일 하나 더 추가할게요. get cookie .js. 쿠키를 꺼내오는 함수를 여기다가 좀 정의를 할게요. 좀 닫고 get cookie 함수부터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이것도 제가 좀 빠르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get cookie, 이거는 챗 GPT한테 물어봐서 쿠키 꺼내는 함수 만들어줘 이렇게 했거든요. 스태틱 안에 자바스크립트 안에 get cookie .js. 네, 이 함수 가져가 주시고 하나 더 스태틱 안에 js 안에 엑시오스 인스턴스 .js. 이 인스턴스 할 때 여기 대문자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두 개. 결국은 이 쿠키는 우리 어플리케이션 탭에 있는 쿠키, 이 쿠키에서 값을 꺼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어찌됐든 이 get 쿠키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그리고 엑시오스 인스턴스도 봐볼게요. 엑시오스 인스턴스도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get cookie라는 함수를 불러다 썼고요. 그래서 CSRF 토큰이라는 거를 가져와서 헤더에다가 이렇게 넣어줬어요. 헤더에다가. 그래서 이 헤더라는 변수를 엑시오스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엑시오스.create 해서 하나의 객체를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이 JS 파일을 우리가 모든 HTML에 적용하려면 head.html 여기다가 JS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들어가 줘야 되겠습니다. 스크립트 src 스크립트. 지금 이게 불러오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get 쿠키부터 불러와 줘야 돼요. 파일 로드 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는 스태틱 경로를 쓰면 되고, 스태틱 경로에서 JS 안에 있는 get 쿠키부터 .js. 그 다음에 이 줄을 그대로 복사하는 거 Alt Shift 방향키 아래. 그 다음에 JS에 Axios 인스턴스 이렇게 두 줄을 추가할게요. 그럼 이 자바스크립트가 모두 적용이 돼서 이 create html 오늘 좀 복잡하네요. create html에 그냥 엑시오스가 아니라 엑시오스 인스턴스 이렇게 여기를 수정할게요. 파일이 조금 많이 수정됐는데요.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생성하는 곳 가서 다시 한번 새로 고침 하시고요. 새로 고침하고 그랬더니 엑시오스 인스턴스랑 get 쿠키랑 잘 불러왔네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용 해서 서밋 보내면 네, 성공적으로 게시글이 생성되었습니다. 네, 생성되고 여기 루트로 이동을 했는데요. 우리 서버에 보시면 이렇게 어드민이라고 찍혀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어드민이라고 찍히죠? 우리가 API에서 아까 프린트문 하나 넣어놨죠. 여기 이 프린트문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어드민이라는 유저네임이 여기 어드민 여기가 실행되면서 찍혔다. 그렇다면 정말로 유저가 어드민인 테스트 블로그가 생겼을까? 마지막으로 점검. 어드민 페이지에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어드민 페이지에서 블로그 보면 테스트 블로그 눌러봤을 때 여기 어드민이 들어가 있죠. 만약 어드민이 안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어드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값을 별도로 넣어주지도 않았는데 들어가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설명드릴 부분이 이 장고의 이 구문입니다. if 구문을 사용한 헤더를 표현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아까 복사 붙여넣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페이지로 가볼게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을 때는 로그아웃 버튼이 나오지만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나오죠. 로그아웃 했을 때 루트로 한번 가볼게요. 루트로 가보면 지금 이제 홈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로그인 버튼이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코드로 가서 봤을 때 header.html을 보면 유저라는 것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별도로 뭐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만약에 유저가 있으면 그리고 유저가 인증되었더라면 그러니까 얘는 이 말은 즉슨 로그인 되었을 때는 이 세 개의 버튼이 나오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로그인 버튼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서 헤더가 로그인 되었을 때는 이 세 가지의 버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로그인 안 됐을 때. 그래서 지금 로그인이 안 된 상태고 다시 한번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해보면 어드민에 패스워드 1234 느낌표 로그인하면 여기가 이제
로그인 되었기 때문에 블로그 이런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요. 이건 우리가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도 장고에서 기본적으로 유저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런 게 가능해져요. 유저네임 div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환영합니다. 이런 거 한번 봐볼까요? 모양이 안 예쁠 수도 있긴 한데 새로 고침해보면 네, 어드민님 환영합니다. 이런 거 넣어줄 수가 있어요. 해당 유저에 접근할 때는 중괄호 2개, 이런 if 문을 사용할 때는 중괄호랑 퍼센트, 그리고 user.is authenticated라는 걸로 로그인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증한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 제가 템플릿에 home.html을 좀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못 따라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올릴게요. 잠시만요. 브랜뉴 뉴 템플릿 안에 있는 home.html 다시 붙여 넣을게요. 여기서 가져가 주세요. 아래에 있는 걸로. 이건 옛날 거고, 네, 이렇게 하고 홈을 한번 다시 한번 봐보시면은 새로 고침했을 때 홈을 제가 소스에 안 넣네요. 소스 장고 블로그에서 home.html을 헤드가 아니라 home.html 여기를 다 싹 갈아엎으면, 그리고 새로 고침 해볼게요. 새로 고침하면 오, 에러가 나는군요. 아, 블로그 리스트.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블로그의 뷰셋이죠.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소스 올려드릴게요. 여기는 직접 한번 고쳐보세요. API가 블로그까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제가 강의 노트에 있는 소스는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네, 수정했고요. 블로그를 보면, 아이고, 블로그 한번 보면 다시 새로 고침하면 네, 이렇게 이미지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이미지까지, 그리고 페이지 네이션까지. 우리가 전에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 때는 세이브 함수가 없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미지가 있는 애들은 이렇게 나오네요.